네, 안녕하세요. 카프라TV 시청자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제임스 아닙니다. 오늘은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독감 예방 주사를 한인회에서 맞고 오늘은 또 파이저 부스터샷을 몇 시간 전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주 주말에는 아마 집에서 그냥 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 저녁 뉴스 방송에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신 몇 분을 제가 오늘 좀 하이라이트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코멘트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하현정 씨가 잘 정리된 유익한 정보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Anyway, I love sodium. 어저께 그 소디움을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다고 했는데 이분은 아주 잘 정확하게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소금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소금 많이 드시지 마시고. 두 번째 코멘트는 윤하허 씨가 회장님 휴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왜 제가 긴장하면서 듣고 있는지 한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뉴스 내용 꼭꼭 정확하게 발음하시느라 노력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계속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가 좀 서툴러서 이분이 저 대신 좀 걱정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한두 개, 뭐 3개까지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15일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38세 박유나 씨입니다. 지난 10일 한인타운 세인트 앤드루스 플레이스와 이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5일째 실종된 상태입니다. 박 씨는 키는 5피트 3인치에 125파운드 정도 체격으로 갈색 머리입니다.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눈여겨보셨다가 혹시 목격하시면 경찰에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전화는 213-996-1800 또는 1877-527-3247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 노인이 흑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오리건주 알로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84살 한인 할머니 강정희 씨가 살던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 노인이 흑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오리건주 알로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84살 한인 할머니 강정희 씨가 살던 노인 아파트에서 흑인 10대 청소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강 할머니는 땅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길 가던 사람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곧바로 퇴원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한인타운에서 80대 한인이 노숙자에게 폭행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세뮤 캥 씨는 지난주에 LA 한인회를 방문해 Eyewitness News 채널 7이랑 인터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범인이 그 경찰한테 잡히고 난 후 한 3시간 이후에 경찰이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레곤주에서 그 나쁜 짓 한 그 녀석도 똑같이 풀려나지 않고 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바랬던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내일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내일 마지막 공청회를 갖고 선거구 단일화를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큰 변화가 없는 한 단일화는 맵 K2.5 안대로 10지구로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사지구 니디아 라만 시의원인데요. 라만 시의원이 맵 K2.5 안이 사지구에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공청회에 참석하는데 맵 K2.5를 강력히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결과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청회 내일 아침 10시에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줌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한인회에서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행사가 있었는데요. 20여 명의 한인들이 오셔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백신 접종은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오늘 백신 접종을 받으러 오셨다가 접종을 받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이분들은 모더나 백신을 맞고 싶다고 하셔서 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파이저 백신만 접종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들으셨는지 한인들 중에 모더나 백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 5시간 전에 3차 파이저 부스터샷을 맞았는데요. 아직 컨디션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오늘 저녁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더나 백신을 오늘 아침에 찾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 다음 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얀센 백신과 모더나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경우 항체가 76배까지 증가해 효과가 가장 좋다는 기사인데요. 하지만 이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이 결과는 얀센 백신을 1차로 접종받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국립보건원 NIH가 임상 시험을 한 얀센 백신 접종자가 모더나의 백신을 맞을 경우 항체 수준은 76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스터샷을 말하는 겁니다. 얀센 백신은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백신입니다. 얀센 접종자가 화이자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을 경우 항체 수준이 35배 높아졌고 얀센 접종자가 동일한 얀센을 접종할 땐 항체 수준은 4배 증가했습니다. 네, FDA가 18살 미만 청소년들에게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승인을 연기했습니다. 부작용 문제 때문입니다.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심근염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남자들에게 이런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이런 부작용 걱정 때문에 청소년 모더나 접종을 금지했습니다. FDA는 12살에서 17살까지 청소년들에게 대한 모더나 접종 승인을 연기하고 몇 주 동안 안전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언제 승인이 나올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자, 맥도날드 갑니다. 웨이지를 자, 다음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맥도날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시간당 임금 17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현재 LA시의 미니멈 웨이지를 감안하면 시간당 2달러가 더 많은 셈입니다. 오늘 코리아타운 데일리가 일면에 사진 기사로 보도했어요. 현재 LA시와 LA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15달러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시간당 17달러 임금을 일주일 40시간으로 계산하면 주당 680불이고 한 달이면 2,720불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일주일에 주말 하루만 오버타임을 하시면 3,000불이 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그만큼 물가가 올라 옛날 생각만 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 야, 돈이 없어서 맥도날드만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겠다라는 농담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빅맥 콤보를 시키시면 아마 10달러가 넘게 나올 겁니다. So 빅맥 드링크 프렌치 프라이즈 10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17불 주는 것도 이해가 하기 힘든 컨셉트는 아닙니다. 네, 방금 미니멈 웨이지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 시대 베이비시터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베이비시터 비용도 엄청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한인분들은 아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맥도날드가 시간당 17달러를 웨이지를 올려 화제인데 베이비시터 임금 시간당 20달러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주중에만 써도 월 3,500불을 내셔야 합니다. 베이비시터 임금이 치솟자 외국어 수재들까지 베이비시터를 하려고 해서 연봉 22만 달러를 받는 베이비시터들도 있다고 합니다. 데이케어 보내기도 불안하고 가족들에게 맡기기는 부담스럽고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베이비시터의 전국 평균 임금은 시간당 18달러 36센트지만 베이비시터는 찾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4살짜리 딸이 있는데 한 6개월 전에 제가 데이케어를 옮겨야 될 이유가 있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average 평균 프라이스가
$1,000불에서 $1,200불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알기에는 600에서 700불이었는데 이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75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요로 감염 폐 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현재 항상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저녁에 감염 증세로 UC 얼바인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지만 코로나 감염 때문이 아니고 요로 감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회복 중이고 상태도 좋다고 합니다. 젊게 보였던 클린턴이 벌써 75 years old입니다. 건강히 퇴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은 한 달 앞당겨 얼리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베스트바이가 세일 시기를 앞당겨 19일부터 22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프라이스 개런티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핫딜은 70인치 삼성 4K 스마트 TV가 $599에 나오고 핸드폰과 랩탑 등 수백여 종류의 핫테크 제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베스트바이의 정식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은 11월 19일에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쇼핑도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할리데이 쇼핑을 미리미리 하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올해는 물류 대란 때문에 물품들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전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입국 제한이 다음 달부터 완화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이 다음 달 8일부터는 미국 입국이 전면 허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입국하려면 다음 달 8일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항공이나 육상 모두 적용됩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탑승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와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방침은 유럽, 중국, 인도 등에 대해 이루어지던 여행 제한을 낮춘 겁니다. 미국은 유럽 26개국과 영국, 중국, 인도, 이란 등 33개국에 최근 14일 내에 머문 외국인들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1월 8일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내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현재 음성 증명서를 내면 입국이 가능했지만 11월 8일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Crawford closest to the bag. Here's a 1-2 and a shot into right center. A base hit for Bellinger. Justin Turner will score. Lux to third. Cody Bellinger delivers in the clutch. 자, 어제 경기 보셨나요?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2대1로 누르고 극적으로 NLCS에 진출했습니다. 올해는 다저스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여 기대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이어 월드시리즈 2년 연속 우승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는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죠. 어제 다저스 투수 맥스 쇼저가 마무리로 등판에 1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진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벨린저였습니다. I wouldn't be here without every single one of you guys. Let's dream. 다저스는 17일부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NLCS를 진출합니다. 다저스는 17일부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NLCS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방송을 캐플러 TV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좀 임프루브먼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플리멘트 아니면은 뭐 좀 더 이런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으시면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Go Dodgers!